서장몰락한 영웅의 아들, 핏빛 운명을 짊어지다. 붉은 달이 핏빛으로 물든 밤, 천하를 호령했던 구룡문은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웅장했던 전각들은 검붉은 화염에 휩싸여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한때 무림의 정점에 섰던 구룡문의 제자들은 흩어진 꽃잎처럼 힘없이 쓰러져 갔다. 12살의 어린 소년, 진무현은 무너지는 도장 뒤뜰의 낡은 우물 속에 숨어 떨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절규와 어머니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마지막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굳건했던 아버지의 용맹은 칼날 아래 무참히 꺾였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미소는 이제 싸늘한 시신 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크흑 으흑 아버지 어머니. 무현의 작은 어깨는 격렬한 울음으로 들썩였다. 그의 심장은 날카로운 칼날에 꿰뚫린 듯 고통스러웠고,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구룡문의 자랑이었던 화려한 무공은 하룻밤 사이에 짓밟혔고, 평화로웠던 그의 세상은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그의 머리 위로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직 살아남은 쥐새끼가 있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우물 안으로 파고들었다. 무현은 숨을 멈췄다. 그의 작은 몸은 공포로 인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우물 밖에서는 낯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찾았다. 우물 속으로 한 줄기 섬뜩한 칼날이 번뜩였다. 무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 들이우는 순간 그의 뇌리에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현아, 우리 구룡문의 무예는 꺾이지 않는 용의 기상과 같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내 안의 용을 깨워라. 아버지의 웅장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무현의 다쳤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우물벽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의 작은 손에는 깨진 기왓장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상징하는 작은 칼날이 될 것이었다. 붉은 달 아래 어린 무현은 복수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몰락한 영웅의 아들은 핏빛 운명을 짊어진 채 홀로 남겨졌다. 제1장 은둔의 세월 용의 발톱을 갈다. 멸문 이후 무현은 이름조차 숨긴 채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쫓아오는 악몽 같은 기억 속에서 그는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복수의 맹세는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다. 우연히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가는 늙은 은둔 고수를 발견한 무현은 그의 헌신적인 간호로 노인의 목숨을 구했다. 노인은 과거 구룡문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백운도인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어린 무현의 눈빛 속에서 강렬한 의지를 발견한 백운도인은 그의 제자가 되어 혹독한 무예 수련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무현은 백운도인의 지도 아래 구룡문의 기초 무공부터 시작하여 심오한 내공 신법, 그리고 백운도인만의 독특한 검술까지 닥치는 대로 흡수했다. 그의 타고난 재능과 멸문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은 그의 성장을 놀라운 속도로 이끌었다. 깎아지르는 절벽을 오르고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몸을 단련하며 그는 용의 발톱을 갈듯 매일매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시간이 흘러 무현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의 몸은 단단한 철갑처럼 강인해졌고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의 검술은 스승 백운도인조차 감탄할 정도로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다. 특히 구룡문의 멸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혈마교의 무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독특한 검법을 스스로 창안해냈다. 이제 너는 내 안의 용을 깨울 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복수는 신중해야 한다. 내 원수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존재들이다. 백운도인은 무현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스승의 당부를 가슴에 새긴 무현은 마침내 복수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은둔의 세월을 끝내고 강으로 나섰다. 그의 등 뒤에는 스승이 남긴 낡은 검 한 자루와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제2장 강호의 풍운, 드러나는 음모의 조각들. 강호의 발을 들인 무현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복수의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는 이름 없는 협객으로 위장하여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고 구룡문 멸문에 관련된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강호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암투와 배신,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음모로 가득한 곳이었다. 무현은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강호의 어두운 이면을 목격했고 구룡문 멸문 사건이 단순한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무현은 우연히 한 작은 마을에서 혈마교의 잔당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들 앞에 나섰고 백운도인에게 배운 검술과 스스로 연마한 무공을 결합하여 순식간에 악당들을 제압했다. 그의 놀라운 무예와 정의로운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혈마교의 눈에 띄는 계기가 되었다. 혈마교의 추격을 받게 된 무현은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기지와 무공으로 벗어났지만 그들의 끈질긴 추격은 그가 구룡문 멸문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추격자들을 통해 그는 구룡문 멸문의 혈마교뿐만 아니라 강호의 거대한 세력인 천룡맹까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천룡맹은 무림맹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막강한 힘과 넓은 영향력을 가진 문파였다. 한때 구룡문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들이 어째서 구룡문의 멸문에 가담했는지 무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점점 더 복잡하고 거대한 음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제3장 엇갈리는 운명, 새로운 동료들의 등장. 혈마교와 천룡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강호에서 무현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그는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찾아 나섰고 그의 정의로운 행동과 뛰어난 무예에 감탄한 젊은 협객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혈기왕성한 검객,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여협,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의술로 사람들을 돕는 은둔 고수의 제자 등이 무현의 곁에 합류했다. 그들은 각자의 뛰어난 능력과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키워나갔다. 무현과 그의 동료들은 함께 혈마교의 비밀 거점을 습격하고 천룡맹의 악행을 파헤치며 조금씩 복수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그들의 활약은 강호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 또한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욱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현은 과거 구룡문의 절친한 친구였던 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탓인지 소년은 무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천룡맹에 충실한 무사로 성장해 있었다. 엇갈린 운명 앞에 무현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진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그의 운명은 과연 옳은 것일까? 제4장 붉은 달의 그림자, 드러나는 배신의 칼날. 구룡문 멸문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무현과 그의 동료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천룡맹은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고 혈마교 또한 끈질긴 추격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위기의 순간마다 무현은 뛰어난 무공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벗어났지만 그들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현의 동료 중 한 명이 천룡맹의 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무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배신자의 함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무현과 그의 동료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희생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하게 결속한다. 배신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욱 굳건한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5장 용의 포효, 천룡맹의 심장을 꿰뚫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 무현과 그의 동료들은 마침내 천룡맹의 본거지를 찾아냈다. 웅장한 기세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천룡맹의 건물들은 그들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무현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멸문당한 구룡문의 원한과 배신으로 얼룩진 강호에 대한 분노가 용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현과 그의 동료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천룡맹의 본거지에 침투했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천룡맹의 무사들이 칼날을 번뜩이며 맞섰지만 무현의 검은 맹렬한 용의 포효처럼 거침없이 적들을 베어나갔다. 그의 검술은 더욱 완벽해지고 날카로워졌으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의 기운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무현은 천룡맹의 문주이자 구룡문 멸문의 주범 중 한 명인 백두천 앞에 섰다. 과거 구룡문의 번영을 질투하여 멸문을 획책했던 백두천은 탐욕과 광기로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무현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그의 검은 낡고 녹슬어 있었다. 무현의 검이 백두천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그의 입에서는 마지막 절규가 터져 나왔다. 천룡맹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제6장 붉은 달 아래 핀 혈화, 끝나지 않은 복수. 천룡맹을 무너뜨린 무현은 이제 마지막 남은 원수, 혈마교의 교주 혈마를 쫓기 시작했다. 혈마는 과거 구룡문 멸문의 가장 큰 원흉이자 강호의 끊임없이 끔찍한 고통을 안겨온 악의 화신이었다. 그의 행적은 그림자처럼 은밀했고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다. 무현은 혈마의 흔적을 쫓아 험준한 산맥과 외딴 섬들을 헤매며 수많은 고난과 위험에 맞섰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함께 싸웠다. 그들의 우정과 신뢰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마침내 무현은 혈마가 은거하고 있는 깊은 동굴을 찾아냈다. 붉은 달빛 아래 드리워진 동굴 입구는 섬뜩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어둠 속에서 핏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무현을 쏘아보았다. 혈마였다. 그의 얼굴은 흉측한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짙은 혈양과 함께 섬뜩한 살기가 감돌았다. 마침내 여기까지 왔군. 구룡문의 마지막 핏줄. 혈마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차갑고 섬뜩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빛을 뿜어내는 기이한 마검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의 악행은 오늘 이 붉은 달 아래 끝날 것이다, 혈마. 무현은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날 위로 붉은 달빛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숙명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된 것이다. 혈마의 마검은 붉은 달빛을 흡수하며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이었지만 무현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무예와 정신력을 집중하여 맞섰다. 그의 검은 맹렬한 용의 기세로 혈마의 마검과 충돌했고 매 순간마다 섬광과 함께 파괴적인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치열한 혈투 끝에 무현은 혈마의 마지막 허점을 꿰뚫었다. 그의 검이 혈마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혈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기운이 폭발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혈마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크크, 나의 패배인가. 혈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붉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구룡문 멸문의 오랜 복수는 마침내 끝을 맺었다. 붉은 달빛 아래 혈마의 시신 위로 핏빛 매화가 처절하게 피어났다. 결말 새로운 용의 비상, 영원히 기억될 붉은 맹세. 모든 복수를 끝낸 무현은 허탈감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의 손으로 원수를 갚았지만 잃어버린 그의 과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준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무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강호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오랫동안 강호를 어지럽히던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무현은 그의 용맹함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강호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는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강호를 떠돌며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의 검은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 아닌 정의를 수호하는 용의 발톱이 되었다. 붉은 달 아래 핏빛으로 시작된 그의 복수는 마침내 강호의 새로운 희망의 붉은 꽃을 피워낸 것이다. 그의 맹세는 영원히 강호의 역사 속에 붉게 기록될 것이다. 새로운 용의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